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로 섭취를 과다하게 해서, 두 번째로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세 번째로는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럼 이거를 우리는 약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가 생긴 첫 번째 이유였던 섭취 과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봤어요. 첫 번째 방법은 단순 당질을 피하는 겁니다. 단순 당질이라고 하면 포도당이랑 제일 가까운 형태, 정제된 당질을 말하는데, 단순 당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체내로 소화 흡수가 빠르게 되겠죠.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단순 당질을 피하는 것들이 섭취 과다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정이 안 된 잡곡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정이 안 됐다는 말은 내가 입에서 씹고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 그 말은 바로 포도당 형태로 혈액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혈액까지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게 천천히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 내 몸이 식욕이 충족이 되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 식욕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정이 안 된 잡곡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정 안 된 잡곡들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섬유질은 내 혈액 내에 쌓여있는 뭐 콜레스테롤 같은 애들도 그렇지만 장내에 있는 포도당 같은 것들 중에 못 쓰는 것들을 같이 끌고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도정 안 된 잡곡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섭취 과다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천천히 오래 씹어서 섭취하셔라. 렙틴 호르몬 말씀드렸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호르몬은 내 몸의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한테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작용을 할 때까지 최소 20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실제 내가 배부른 걸 내 머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면 과도하게 당연히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어서 섭취하는 게 내 머리에 있는 포만 중추를 충분히 여유롭게 자극을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당뇨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를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기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간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은 하는 일이 매우 많아요. 500에서 1000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할 때 술을 먹는다거나 또는 독소 물질들을 너무 많이 유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간이 해야 되는 역할에 너무 부담을 주게 되면 간이 정신을 잃고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방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항상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하면은, 스트레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고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사실 간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라는 자극은 부신이라는 장기를 자극해서 부신에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극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자극을 주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은 내 몸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 상태에 지금 돌입했어. 전쟁 상태라고 하면 내 몸은 그 전쟁 상태를 어떻게든 벗어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원이 바로 이 포도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아주 합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있는 당을 다 끌어다가 다 혈액으로 분비해서 포도당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혈액으로 억지로 이 과도한 포도당을 분비하는 작업을 이 코르티솔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당이 오르는 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도 스트레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죠. 소염진통제라고 먹는 스테로이드 약은 또 이 코르티솔과 동일한 역할을 해서 간을 자극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자극을 촉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고혈당이 유지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혈당이 올랐을 때 체크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없으시냐, 식사 쭉 체크하고도 문제가 없으면 최근에 혹시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을 아프다고 드신 건 없는지, 그게 이 당을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거를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내 몸이 느끼기에는 포도당이 응급하게 필요해. 여기저기 포도당을 쓸 때가 많아. 특히 내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머리를 잘 굴리고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를 돌리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 유일하고요. 근육이 에너지를 내는 가장 좋은 원료가 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내 몸은 필사적으로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실제 혈당 안정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포도당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 세포의 욕구가 불충족됐을 때. 내 세포들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먹어주고 내가 만들어내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하는 힘으로 쓰기 때문에 세포 입장에서 에너지량이 모자라다고 느끼면 포도당을 계속 만들려고 간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당뇨 환자한테 사실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어떤 상태냐면 먹은 건 많아. 식사량이 절대 적지 않은데 세포 입장에서는 세포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럼 세포 입장에서는 아직 포도당이 더 필요해.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나는 모자라. 그러니까 더 만들어라는 신호를 이 간한테 보내고 간은 그럼 열심히 또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욕구가 불충족됐을 때는 내 몸이 느끼기에는 혈당은 높은데도 에너지량은 떨어져 있고,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이죠. 혈당은 높은데 난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고 조금만씩 일만 해도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내 몸이 필요한 포도당이 잘 공급이 안 됐을 때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악순환의 시작과 관련된 게 뒤에 이제 설명드릴 인슐린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당뇨가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자, 이 인슐린의 문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에서 실제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 인슐린은 분비는 잘해. 분비는 10개든 100개든 잘 하는데 분비된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랑 근육으로 유입하는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슐린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인슐린을 사람처럼 대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요즘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그 밸런스를 우리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입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음식을 먹고 아침에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일을 하라는 건지 쉬라는 건지, 분명 쉬어야 될 시간인데 또 음식이 들어와. 그럼 인슐린은 또 일하라고 하네. 나와. 그렇게 되면 인슐린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정작 제대로 일을 못해요. 항상 분비되고 항상 바쁘다 보니까 인슐린이 힘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인슐린 분비의 중요한 첫 번째는 규칙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무너지면 식사 시간, 아침에만 먹다가 갑자기 아침을 또 안 먹고 막 하루에 막 한 끼를 먹다가 막 세 끼를 먹다가 5끼를 먹다가 또 이제 살 뺀다고 안 먹고, 이러면 인슐린 입장에서 혼란스러워요. 인슐린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 규칙성을 무너뜨리는 게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영양분이 결핍됐을 때도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크롬, 마그네슘, 아연, 칼슘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 영양소들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영양소가 이 네 가지 영양소인데, 이것들이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양분이 결핍됐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문제될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인슐린이 분비는 돼.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로 잘 유입이 안 되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체 특성이 맞지 않는 포도당이라는 것은 내 세포 입장에서는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줬어. 그래 들어와 하고 받아들이려고 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포도당이야.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 쓸 수 있는 원료가 아니야.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이 포도당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인슐린을 이제 못 믿게 돼요. 인슐린이 이렇게 문 뚝뚝 두드리니까 그래 한번 들어와 봐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놈이 내가 싫어하는 놈이야. 그러면 인슐린은 이제 안 믿어. 야, 네가 문 두드리면 항상 내가 싫어하는 놈들만 들여보내잖아. 그러니까 나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상태가 사실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치료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유전체 특성에 맞는 포도당을 섭취해줘야 됩니다. 내 세포가 바로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고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의 포도당이 들어오면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유전자 특성만큼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게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안에서 아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제가 엔진이라고 표현한 곳에서 엔진에서 연료를 넣어주면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엔진이 잘 작동할 수 있게 기름칠을 해주는 게 이 비타민 미네랄인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연료가 들어와도 걔네들을 내 몸이 잘 에너지로 만들어내질 못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결국 부족하게 느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비만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세포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 연소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당이 잘못 연소되면서 찌꺼기가 발생해요. 안에 매연이 발생해요. 그 매연은 이 세포 문을 두껍게, 즉 문이 잘 안 열리게 무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이 다음부터는 맞는 게 들어와도 문이 잘 안 열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불안전 요소가 나타날 텐데, 결국 이거를 치료하는 핵심은 세포 유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특성에 맞는 원료들을 잘 넣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해줘서 내 세포가 이 포도당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전 연소가 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당뇨 치료라고 알고 있던 방식들을 보면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적과 좀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섭취를 과도하게 해서 간 기능에 문제가 있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고 세포 유입에 문제가 있어서 혈당이 오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약들을 쓰고 있었죠.
섭취를 못하게 흡수가 안 되게 하는 약, 간에서 만드는 걸 못하게 하는 약, 인슐린이 분비를 과도하게 하게 하는 약, 분비된 인슐린으로 세포로 억지로 포도당을 유입하게 하는 약들을 써왔는데 사실 얘는 치료약이 아니고요. 이것들이 발생한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치료하는 것, 섭취가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인슐린이 분비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 올바른 당뇨의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당뇨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혈당을 낮추는 약들이었죠.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아주 기가 막혀요. 당뇨약들이 점점 개발이 너무 잘 돼서 요즘은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복용하면 우리가 당화혈색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뭐 1.5%까지도 낮춘다라고 하는 약들이 딱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만큼 혈당 낮추는 기능은 아주 탁월한데 혈당은 무조건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필요한 만큼의 혈당은 유지하도록 잘 조절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억지로 낮추고 배출시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정작 필요한 에너지는 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당뇨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너지 대사가 완전 망가졌다. 에너지를 내 몸이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이는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덜 먹자는 거예요. 덜 먹자 하면 무조건 양을 줄이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도정 안 된 잡곡을 위주로 하면 섭취를 하자는 거죠. 식욕이 충족이 잘 빨리 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먹게 되면 더 이상 과도하게 먹지 않는,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덜 먹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설탕이나 꿀같이 바로 혈액으로 꽂아 넣는 형태의 단순당질을 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씹어서 섭취하자. 그렇게 해야지만 소화효소가 충분히 작동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1, 2, 3으로 말하면 한타 똑같이 듣던 거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덜 먹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 섭취 금기, 마음의 안정 유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당뇨 환자가 술 먹으면 안 되지. 당뇨 환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알코올을 먹고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내 몸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간에서 포도당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용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안 지켜지면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인데 인슐린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인슐린은 내가 일하라고 시키면 일하고 꿇으라면 꿇고 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인슐린은 자기가 할 역할을 할 건데 너무 과도한 일을 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시키면 인슐린은 지쳐서 파업을 하게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잘 일할 수 있게 내 몸이 포도당을 잘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사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규칙적인 시간, 인슐린한테 너는 이때는 일하고 이때는 쉬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과식이나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힘들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밥 먹고 이제 쉴 때쯤 돼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누우려고 하는데 인슐린이 또 끌고 와서 일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 이 간식 섭취를 절제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가 이제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 핵심은 내 몸이 쓸 수 있는 포도당을 넣어주고 또 그렇게 들어온 포도당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뇨 치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똑같은 얘기가 되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비타민 무기질을 항상 저희가 50%를 강조드리죠. 식사를 할 때 하루 식사에 50% 가까이의 비타민 미네랄, 즉 채소, 야채, 과일을 50% 가까이 되는 식사를 섭취하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내 세포들이 아무리 좋은 포도당, 아무리 좋은 단백질, 지방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내 몸이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 요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을 때 발휘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넣어달라 말씀을 드리고, 1번 덜 먹자. 덜 먹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다. 두 번째, 내 몸에서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게 덜 만들어도 되게 간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슐린 포도당들을 내 몸이 잘 쓸 수 있게 해주자. 당뇨는 결국은 잘 먹고 적당히 만들고 잘 쓰면 오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당뇨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당뇨는 내 몸이 에너지를 못 쓴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 라고 내 몸한테 보내주는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당뇨를 접근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